아시아투데이가 마련한 건강 장수 비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GC 녹십자 아이메드의 김상만 대표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좀 질문드릴 게 있어요. 네. 길거리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세먼지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죠? 봄철에 이제 유난히 그렇죠. 그럴 때인데, 자, 이럴 때 특히 이제 우리가 호흡기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차단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이런 게 좋겠고, 또 효율적으로 이제 그 미세먼지가 들어온 거를 이제 제거하면 되겠죠. 제거하는 과정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우리 몸에서 이런 점액질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가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래로 나오게 하려면 그 점액을 만드는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라지, 네. 마,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런 점액질만 또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기관지 수축을 증가시켜 갖고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이제 살구씨, 살구씨, 호박씨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주 재미난 거, 혹시 전문님 그 탄광의 탄부들이 옛날에 네. 작업하고 나시면 삼겹살 드시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네. 해서 그 얘기가 많았죠. 제가 진짜 의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근거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최근에 그게 밝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삼겹살에 있는 그 껍질에 네. 이런 젤라틴 네. 그리고 비계 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점액을 만드는 그런 성분이 되고요. 아, 예. 두 번째는 그 돼지고기에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아마 전문님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리나치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가래 제거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명이지만 물론 네. 네. 그게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이거든요. 네. 네. 그게 돼지고기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가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종종 심할 때는 좀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 주고요. 네. 그리고요. 이제 음식물에서는 도라지, 마, 살구씨, 네. 호박씨,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육식으로는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쪽으로 좀 섭취를 그렇습니다. 해주면 네. 그래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 네. 우리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30년 정도 좀 계속 연구를 해오셨죠? 네. 자, 요새 노화라는 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근데 네. 요새는 이제 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네. 정상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한 3, 4년 사이에 사실 이전 의학에도 어떠한 노화를 늦추자라는 치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개념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생로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생병노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병이 들면 노화가 빨리 오고 네. 죽는 분. 예. 그래서 이전까지의 의학은 대부분 그 병을 치료해서 노화를 막자라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치료를 해서 노화를 늦추자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네.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게 뭐냐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 질환을 앓고 나서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굉장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굉장히 빨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병이 들면은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아예 병이 들지 않는 그런 개념에서 노화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좀 약해졌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 상태까지는 노화일 수도 있는데 네. 병으로 진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당뇨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뇨병의 정의는 공배 혈당이 126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100 이상이면은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100하고 126 사이 그게 뭐냐 이거죠. 예, 예. 그때 원래 관리하면 더 좋은데 음. 꼭 126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도 네.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네, 하죠. 네. 예,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그 사람한테 줘서 음. 아예 병에 안 걸리게 네. 또 병이 걸려도 그 사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네. 그런 해주는 그러한 치료 그런 치료의 개념이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원으로 치료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이 변화하고 있죠. 질병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노화 원인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네. 자, 그러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우리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019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풀 시퀀싱이 되면서 유전자가 다 발견되면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세포적으로 이제 원인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회 그때 2009년도에 갔을 때 그 로페즈 오틴 박사라는 사람이 네. 우리 노화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그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뭐 병도 걸릴 거고 많은 뭐 환경 오염 먹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닥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극복해주는 어떤 기량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런 기량작용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그 기량작용이 잘못되다 보면 그것이 노화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이제 치료하다가 우리가 그걸 치료하는 세포가 대표적으로 줄기세포거든요. 이 예. 줄기세포는 요새 뭐 줄기세포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한 세포를 대체해서 만들어주는 준비된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인데 예. 그게 하다 이제 고갈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완치를 못하는 거죠. 병이 예, 예. 와도 그러면 이제 일종의 계속해서 방어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어 그렇죠. 병력이. 예. 어떤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완치가 되지 않고 만성기관지염, 뭐 축농증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비동염 이런 게 생기면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음. 그래서 만성염증이 이제 또 그 자체가 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또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밝혀진 게 이 장내세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 예. 이 장내세균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돼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의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하면서 이 박사님이 뭘 했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노화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노화가 빨리 오느냐, 이걸 치료했을 때 노화가 늦춰지느냐, 요것만 이제 알아내서 그 12가지 네. 우리가 홀마크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 그러면 보통 이제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성장이 끝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어느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역력도 좀 많이 저하되고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죠. 네, 사람에 네.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23세, 네. 23세부터는 사실 노화는 이제 날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 성장 과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다 끝낸 시기 보통 23살 여자 남자 거의 23살 한 6개월 차이 그 정도로 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20대다 30대다 그러면 아직 한창 때인데 그렇죠. 많이 먹어라 어른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노화를 네. 뭐 20대부터 늦춰야 되는 것인지 30대부터 늦춰야 되는 것인지 네. 물론 이제 질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어떤 나이에 대한 정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2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생체 기능 나이라는 걸 만들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성의 나이하고 예. 그 생체 기능 나이하고 차이가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민등록성 나이보다 자기가 생체 나이가 더 많다. 그럼 노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그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뭐 따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 지표만 가지고 AI로 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에 어떤 정보를 얻었으면 관리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어쨌든 20대 초중반부터는 우리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 이게 전제로 두고서 네. 그때그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내지는 뭐 미리 우리가 좀 이 나이 때는 어떤 점이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단계별로 뭐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미리미리 좀 노화를 체크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화의 그 10가지 정도? 네. 12가지. 예, 12가지 네. 정도? 예,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응용하다 보면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리 고객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고객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이 없이 나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노화 관리를 하고 싶어 해. 저하고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어렵죠. 그 1년 전에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해서 그 노화를 하나의 그 배를 예를 들어서 하는 이론을 제가 만들어서 네.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화는 이제 세포서부터 시작되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의사들 잘 봅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 유전체 완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선박이라고 얘기하면은 설계도 자체가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의 단위가 이제 DNA가 이제 명령을 해서 거기서 역할을 다 하잖아요. 예. 그 DNA 자체가 손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인 경우가 꽤 많아요. 네. 하지만 유전적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중금속 또는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전체 불안정 때문에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장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암은 안 생기는데 예. 유전체가 불안정하게 변이가 됐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암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메르노스 병이라고 해서 그 조로 현상 있죠. 예. 빨리 늙는 사람. 네. 이것도 다 유전체 불안정이고. 어. 두 번째 이제 텔로미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노화 그러면 텔로미어가 뭐 짧아졌느니 뭐 그거를 길게 하면 좋느니 이게 뭐냐면 배를 들어보면 우리가 배에 이제 어떤 바닷물이나 이런 거에 침식되지 말라고 코팅을 하잖아요. 예. 그 코팅한 게 바로 이제 텔로미어인데 그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 세포가 분열을 하다 보면 닳게 되고 코팅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빨리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폐섬유증.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완전히 회복되면 괜찮은데 이런 폐섬유증이 생겨서 폐가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게 갑자기 진행돼서 정말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폐섬유증이 바로 이 텔로미어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러고 예. 그거 말고도 뭐 면역 노화, 그다음에 재생 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학적 변형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유전자 그러니까 DNA 변형까지는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자에 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하다 보면은 그게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붙었다 안 붙었다 해서 이 유전자가 성장도 하고 또는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망가진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선박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뭐 이런 대사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유전자의 자율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먼지가 쌓인다 그러는데 네. 먼지가 쌓여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예, 녹이 쓴 것처럼.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요즘 신경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우리 몸에는 많은 효소가 있어요. 효소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들은 차곡차곡 정리가 돼서 이게 그 어디에 정리가 뭐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또 접혀져서 또 잘 보관이 돼야지 많은 걸 보관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으로 예를 들면 어떤 화물이 있는데 화물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어지럽게 맞아, 엉켜져 있고. 예, 그리고 뭔가 질서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손상된 거는 빨리 없애고 재생한 데 써야 되고 이게 망가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망가지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알츠하이머에 만들어지는 우리 아밀로이드 단백질 네. 이게 이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랬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스 치매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니클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또 있는데 그게 또 제거가 안 되면 이제 파킨슨 같은 병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다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몸에서는 이 단백질을 재생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선박에서도 이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감소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서의 어떤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1차적인 지표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죠? 근본적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량적인 어떤 지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 영양소 감지라고 하는데 배에서는 이제 센서죠. 어떤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채워 넣어야 되고 막 이런 네. 그리고 빨간불 엔진도 들어오고. 멈춰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성장을 멈춰야 되고 에너지가 많으면 성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당뇨병이죠. 그리고 비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분명히 에너지가 남아 도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예. 또 부족한데 또 이거를 또 그 부족한 걸 감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그런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추진하려면 엔진이죠. 네. 네. 엔진하고 이제 우리 몸에서 엔진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네,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력을 주는 그렇습니다. 예. 추진하려면 그렇죠. 예. 모든 우리 몸에서 그 뭐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화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ATP를 만들어내는 데가 이제 네. 미토콘드리아인데 네. 그게 망가지는 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요, 우리요. 배가 고파요. 한참 고픈데 네. 약간의 뭐 사탕을 하나 먹거나 음식물이 요만큼 들어가도 몸이 막 이렇게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네. 활력이 도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발휘가 되나요, 기능이? 바로죠. 미토콘드리아는 예. 갈망하고 있죠. 에너지가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다 오고. 나는 지금 빨리 우리 주인한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연료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때 그 에너지를 제일 빨리 쓰는 게 포도당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을 제일 많이 쓰고 또 이 당을 만드는 단백질이 그 다음에 쓰고 네. 그 당을 제일 많이 써요. 예. 당보다도 제일 빨리 쓰는 게 있어요. 술과 같은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또 단점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메꿔주면 우리는 이제 배고플 때 조금 저혈당만 약간 참으면 네. 저장된 지방을 쓰거든요. 예, 예. 저장된 지방을 쓸 때까지 기다리지 우리는 못하죠. 그냥 배고프니까 예. 힘드니까 허겁지겁 먹죠. 그냥, 예.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것도 이제 센서나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문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일종의 폭식 뭐 그런 거 폭식도지만 아무튼 우리가 바쁘게 그냥 빨리빨리 영양소를 먹는 거. 너무 예. 빨리빨리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 거로 채운다는 거. 그게 이제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보면은 음식물 먹을 때 천천히 네. 씹어서 네. 이렇게 소화시키면 그게 하나하나 영양분이 다 나와서 맞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데 네. 갑자기 그냥 물건이 와장창 들어오니까 창고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쓴 책 중에 네.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근데 배고프자마자 먹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쓰는 걸 잊어버려요. 예. 그게 비만인 거거든요. 그게 대사질환이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토콘드리아까지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세포 노화인가요? 세포 노화죠. 이제 네. 세포 노화는 이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세포가 분열하다 보면은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병이 뭡니까? 그냥 막히지 않고 암이죠. 네. 암이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기 위해서 아까 그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만 분해해. 그러면 이제 그 세포가 분해하지 않아요. 예. 그걸 우리가 세포가 분해하지 않고 역할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걸 우리가 세포 노화 세포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일명 좀비셀이라고 그래요. 어. 왜냐하면 그 좀비셀은 뭐냐면은 일은 안 해요. 네.
근데 일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네. 옆에 사람을 꼬드겨요. 회방 놓고. 그렇죠. 예. 야, 내가 세상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어. 놀아. 어.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세포한테 음. 어떤 물질을 주면서 자꾸 수다를 떠는 거예요.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네, 그게 이제 인체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네. 계속 그거를 방해하고 억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세포 일종의 말썽쟁이네요. 말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할 없는 어르신도 아니죠. 그런 분들은 네. 어르신이라고 정의 안 하고 늙은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 노화 세포가 있는 문제인데 네. 더 문제는 이 노화 세포가 내는 물질을 우리가 염증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예. 이 염증성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항염제에는 안 드는 염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거로 억압이 안 돼요. 그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노화 세포가 축적이 되면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네. 세포 염증이에요. 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줄기세포. 그렇죠. 이제 있겠죠? 아까 제가 네.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줄기세포가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하다 이제 고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다 이런 것들이 그런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줄기세포가 맞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때 쓰지 않는 줄기세포가 몇 퍼센트냐면 40%는 안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40%는 네, 그냥 쓰면 참 좋은데 안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음. 왜 안 쓰냐? 얘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 줄기세포도 이 10일밖에 못 살아요. 네. 들어가면. 근데 10일 동안 들어가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금 놀고 있는 줄기세포한테 활성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자체가 고갈이 되면 이제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게 바로 줄기세포 고갈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방해를 이제 막 하잖아요. 방해를 하다 보면은 이 세포까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그 레이더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보잖아요. 항법 장치로. 그런 정보가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배 같은 경우에 이상한 경로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세포 간의 이제 균형 교통이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망가지면 또 노화가 빨리 오게 되고.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줄기세포 말씀하셨는데 네. 줄기세포를 40%못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40% 중에서 10%라도 더 쓰려면 네. 어떤 노력을 하면은 깨어 있는 줄기세포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걔가 줄기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네. 아까 얘기했던 노화세포의 잡음 때문에 그래요. 아, 노화세포가 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노화세포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화세포가 많이 안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이제 만성염증, 그 활성산소를 없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런 노화세포가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꾸준히 건강 체크를 하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이 몸에 좋은 음식도 잘 섭취를 하고 네, 그러면서 몸을 굉장히 좀 상쾌한 상태로 만들어 가면 예.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비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배에 뚱보세균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온 12가지 중에 마지막 지표인데 이게 어떠한 연구가 이제 근본이 됐냐면 그 100세 이상 산 사람, 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장에서 균주를 체크하고 음.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명인 사람들의 균주를 체크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 그 세균이 거기에 아카멘시아라는 세균이 있고, 하여튼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세균이 있어요. 예. 장내 세균이. 그거를 계속해서 분석해서 봤더니 그 세균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이 있을수록 우리 몸에는 면역력도 좋아지고 네. 노화도 방지한다. 예. 그래서 이 장내 세균 불균형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노화의 아주 중요한 인자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12가지 인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보통 장내 세균에 이제 불균형해졌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 그런 세균 먹은 적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 그 요구르트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스위스 뭐 이런 쪽에서 네, 이런 네, 그 예. 좋은 예. 그런 거를
먹거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 예.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공기 좋은 데서 네. 뭐 잘 웃고 네. 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요구르트 그런 성분들 그러면 그 장내 그게- 세균이 좀 괜찮아지는 거 그게 아니냐? 이제 불가모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각 발효시킨 음식을 먹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수한다. 예. 또는 뭐 일본의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청국장이나 나또에 예, 있는 예. 어떤 성분 때문에 예. 산다. 그래서 밝혀졌습니다. 네, 밝혀졌는데 네. 사실상 그 전무님이 전 질문하셨던 네. 내가 나쁜 세균을 먹거나 좋은 세균을 먹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왜 나쁜 세균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왜 나쁜 세균이 살았냐면 음. 소화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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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그 소화 잘 시키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 세균들은 대부분 좋은 세균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소화가 덜 된 만약에 위산 분비가 안 되거나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안 되든가 또는 이 사람이 유당불내성 그러니까 그 어떤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다든가 또는 네. 상대적으로 없다든가 네. 또 밀가루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네. 이건 알러지는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가게 되는데 네. 소화가 덜 된 음식은 분해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예. 분해를 한 번 더 거칠 때에 그거를 좋아하는 세균들은 다 유해균이에요. 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또는 내가 이런 음식 불내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모르고 그 음식을 먹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해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유익균을 먹어도 유해균한테 잡혀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치료는 유해균을 먼저 없앱니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효소요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뭐죠 패스트푸드 네. 뭐 그런 류의 그 네. 가공식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등 비슷한 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 갖고 태어난 그 DNA 요소, 효소, 예, 그렇죠. 효소, 그다음에 이제 음.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네. 또 좋은 공기, 음. 그다음에 또 이제 덧붙이면 이제 항상 웃는 어떤 습관들 네. 이런 게 결국에 또 서서히 지금 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건강의 지름길,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로 가는 이런 인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화를 거대한 선박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좀 그래도 네. 어려운 거지만 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럼 실제 임상에서 네. 어떻게 노화를 진단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나도 다 알아. 아까 전무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장내세균 아까 제가 빼먹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장내세균 불균형의 원인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지만 빨리 먹는 사람들 네. 안 씻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활 습관 바꾸고 이러는 건 이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병원에 오면 그럼 너 뭐 해주냐 음. 이렇게 궁금하게 뭐 그냥 무슨 처방을 해줄래? 음. 뭐 아까 같이 장내세균의 불균형이 있는 분들 그러면 그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는지도 어떻게 진단하는데 그런 게 이제 검사로 돼요. 예. 검사로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시게 되면 이 노화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뭐 따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그 검진해서 하신 기록만 갖고 오면 네. 그걸 갖고 AI로 계산하게 되면 이런 그 생체 기능 나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노화의 스피드, 노화의 속도 같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노화 스피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인 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노화를 또 가속화하는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질환, 네. 뭐 당뇨병이라든가 뭐 이런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아주 컨트롤 잘 해야 돼요. 네. 만약에 그걸 방치하면서 노화 치료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멍난 배에 그냥 노적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질병을 찾아내서
좀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고 또 이 노화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질병이 치료가 잘 돼요. 예. 또 거꾸로. 그래서 뭐 약만으로 아니고 이런 생활 습관 바꾸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12가지 그 마커를 얘기했는데 그 노화 속도가 빨라진 원인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텔로미어도 검사하고 활성산소도 검사하고 면역 노화도 검사하고 장내세균 불균형 이런 거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어떤 이 12가지가 되게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만 고치면 다 올라가고 또 한 개가 나빠지면 다 떨어지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두세 개가 나빠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몇 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치료하게 다 치료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망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요. 암 환자 다 망가져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아니면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에 몇 개만 고쳐주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노화의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람마다 이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떤 방법을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검사들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아까 12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몇 가지 요인만 파악을 해서 예방을 하면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네. 3가지가 될 수 있고 5가지가 될 수 있고 아예 12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제 많은 일반인들 그렇습니다. 병원 가기 싫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병원 가기 참 싫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네. 네. 싫죠. 네. 이왕이면은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많은 12가지라고 하니까 너 언제 저걸 내가 검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저렇게 많이 검사를 해야 되면 또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인들이 네. 조금 더 장수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노화에 대한 진단을 좀 손쉽고 간편하게 일종의 가성비 있게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노화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을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는 노화다 이렇게 오르시는 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까지 걸을 때 숨이 안 찼는데 나 숨이 차. 그거 이제 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나 귀에서 소리가 들려. 그것도 노화예요. 근데 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게 노화예요. 이상이 없는 게. 그다음에 눈이 침침했는데 안과 가면 이상이 없대요. 몸에 점 생기는 거. 네, 점도 생겼는데 피부과에서 빼면 되지만 자꾸 생기는 거. 네. 그것도 노화예요. 피부 노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그 병원에서 진단 받을 필요 없이 자기 몸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노화는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얼굴에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증상에만 오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자기의 배변 습관, 그리고 소화,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음식 먹는 속도, 걷는 속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냥 이런 검사 다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당에서 하는 검진 하잖아요. 그 검진만 하면 그 지표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여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헤모글로빈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한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안 되면은 그리고 근데 갑자기 노화가 빨리 오시는 시기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병 걸린 다음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 걸린 후에, 폐렴 걸린 후에, 그다음에 대상포진 걸린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내가 조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한 60대 되니까 조금 몸이 달라져. 여자 같은 경우는 갱년기 이후에 내 몸이 조금 달라져. 네. 그런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미리 해보면 예. 그러면은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0살부터 뭐 이제 100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성장기 해가지고 청소년 때는 쑥쑥쑥쑥 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노화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름이 없었는데 어느 나이 때 딱 보니까 대체로 야, 너 주름 생겼어. 그다음 또 어느 나이 딱 보니까는
너 왜 갑자기 기력이 없어졌냐?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5년 단위인지 10년 단위인지 예를 들어서 뭐 한 50대 중반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진다든가 65세가 되면은 진짜 그 전까지는 65세 전까지는 무슨 뭐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젊어 보이십니다. 아직도 청춘 네. 같으세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65세가 넘고 70세가 가까워지니까 아이고 이제 좀 할아버지 비슷하게 돼가네. 네. 이런 어떤 나이가 주는 음. 그런 그 노화의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개인 차이가 되게 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노화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건 병이에요. 사실은 그냥 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원인을 분명하게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 이러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 나 어제 과로했어. 나 어제 좀 그래서 탈수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 2, 3일 지나면 회복이 돼서 괜찮아지면 그거는 그냥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런 병인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역시 선행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이라는 시기죠. 그러니까 49세에서 51세 그 사이 여성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갑자기 이제 생체 변화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노화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남자는 대신에 여자처럼 갑자기 오지 않아요. 난소 기능이 천천히 오거든요. 네. 근데 여자보다 좀 더 빨리 와요. 45살 정도에. 예. 여자는 여자는 보통 49세에 오는데. 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나 이거 이 일만 내가 이 일만 안 하면 난 훨씬 편해져서 나 괜찮아져. 나 일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가 되면 노화에 대한 관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노화의 그 어떤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노화 치료의 원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화 치료의 원칙은 일단 오게 되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요. 이렇게 네. 갑자기 노화가 빨리 오는 시기가 일단 병이 있느냐 또는 호르몬의 저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죠. 그래서 네. 그런 원인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봤는데 똑같은 영양제 똑같은 거 갖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 맞아야 돼요. 개별화. 그리고 식사요법도 그래요. 식사요법도 노화에 가장 좋은 거로 알려진 건 소식이거든요. 적게 먹는 것만큼 노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없어요. 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전부님처럼 마르신 분이 적게 먹는 게 답이냐? 물론 계속 적게 먹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살이 빠졌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하는 게 또 원칙이게 되고 그리고 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화는 빨리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약물보다는 비약물 치료가 원칙이 되고요. 예. 그리고 증상보다는 기능을 그리고 특히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원칙이 이제 노화 치료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좀 보통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이지만 이 직접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노화도 그렇습니다. 노화를 직접 치료하는 약들도 요즘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약보다는 노화가 오지 않게 어떤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든가 또는 이 노화 세포를 제거해 주는 그런 식사, 운동요법, 그런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쪽의 종류의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네. 뭐 이런 거, 근데 영양제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병이 진짜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때 이제 그 약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네. 치료하는. 예. 호르몬도 호르몬 제제는 최근에 안 쓰고 네. 요즘 뭐 각종 다양한 방법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그런 정보를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차곡차곡 나올 겁니다. 네. 그 정보들이. 우리 이제 아까 사실은 그 병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네. 멀쩡하던 사람도 옷을 딱 갈아입고
검사 받기 시작하면 아이고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는 분도 계신데 왠지 이제 그런 이 병원 옷을 입으면 네. 약간 이제 사람의 자세부터 이렇게 뭔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이제 그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사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빨리 이제 병을 알고 싶긴 하지만 네. 검사 받는 그 절차가 좀 네. 그냥 두렵고 그래서 네. 뭐 이런 게 이제 좀 일반적일 수도 있겠는데 자, 맞춤 치료를 위한 검사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노화 치료는 제가 개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개별화를 시키는 이유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실제로 30년 동안 제가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뭐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더 먼저 오고 그래서 이제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알려졌던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개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을 먹고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단시 혈액 검사는 그때 우리가 이제 농도만을 알게 되는데 이 모발 검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 몇 주 동안 자란 그 모발을 분석한 거니까 그때의 그 오랜 동안의 영양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발 미네랄 검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새 그 비타민 홍수 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잘 먹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어떤 그 효소의 대사에 따라서 소변으로 나오는 어떤 물질 그걸 유기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기산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이 비타민을 제대로 잘 먹고 있느냐 아니면 괜히 먹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어떤 비타민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검사가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유전적인 변이가 내가 있느냐 그런 변이에 따라서는 이건 좀 고가의 검사인데 이런 거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장내세균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장내세균 불균형을 변을 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떤 세균이 얼만큼 나쁜 세균이 얼만큼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검사하고 또 세균 불균형 검사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세균 불균형이 왜 생겼는지 아까 얘기했던 음식 불내성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아, 내가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이 이거였구나. 제가 어떤 분은 정말 제가 평생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고 우유만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우유만 끊어줬는데 다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를 가지고 개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네. 다를 수가 있겠는데 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해드리는데 네.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그 무슨 선전에 보면 뭐 활성형 비타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고객들은 활성형이 뭔지 비활성형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활성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타민 B를 먹는다 했을 때 이 비타민 B도 우리 몸에서 내가 이용이 되려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려면 간에서 전문적으로는 포스피렐레이션,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한테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지방간이 있거나 이런 기능을 못하는 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비타민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소변으로 다 나오고 오히려 간에 부담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활성형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 여러분 그 고객분은 그냥 비활성화 드셔도 됩니다. 이런 걸 가려주는 게 바로 이제 진료실에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은데 네. 뭐 이제 병원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좀 가성비 있게 네. 조금 더 내 몸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사실상 그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검사들은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예. 유전자 검 아까 얘기했던 메틸레이션 이런 유전자 검사는
외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들어서 네. 비용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들어요? 메틸레이션이라는 유전자 검사는 한 55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다른 검사는 이제 다 하면 검진 비용 한 2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12가지 요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전반적인 게 한 다 50만 원 합치면 되면 25만 원에서 25만 50만 원 원에서 정도, 50만 원 그 정도, 사이. 네.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검진 비용이라고 액수는 생각하시면 아닌 것 됩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사실 DNA도 말씀하셨고 노화 관련해서 하셨는데 원장님 뵈면 네. 흰머리가 별로 없으세요. 이거는 유전적인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관리를 해오신 겁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우리 어머님도 있고 예. 우리 아버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 중에는 저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한 거라고는 이런 검사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른 건데 네. 그래서 유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네, 아무튼 염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검은 머리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가지고 예. 제가 역시 그렇게 이 노화와 관련돼서 강의할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흰머리 안 보이려고 깎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비결과 관련해서 GC 녹십자 아이메드의 김상만 대표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까요? 좀 더 이제 이제는 이제 진짜 비법. 이거는 이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걸 했고요. 예, 이제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쉽게 그리고 네. 정말 집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네. 맥박수 저 이런 얘기 전혀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식단 뭐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고 요령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돈이 안 드는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식사와 운동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노화라는 관점보다는 몸을 활력 있게 꾸려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식사 운동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